안녕하세요, 봄토끼맘이에요. 지금은 38주차.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아마 출산을 하고 있거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기간이라서 미리 영상을 좀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횡화 돌리기고요. 제가 28주차 병원 검진 때부터 저희 토끼는 7주 동안 횡화로 있었어요. 사실 여가나 횡화나 아기가 돌아가 있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신경 쓰이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불편하게 했나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진짜 많이 됐는데 2주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저희 토끼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아이도 위험하지 않고 엄마도 위험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여가랑 횡화의 차이, 그리고 여가 횡화 돌리기, 그리고 임산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둔이, 그러니까 여가 회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비추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횡화 돌리는 방법과 제가 돌린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가랑 횡화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상이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머리가 아래에 있는 방향, 요게 정상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거,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 즉 저희 토끼가 있었던 방향처럼 있는 게 바로 횡화고요. 여가는 정상의 반대겠죠. 머리가 위에 있는 아기들을 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횡화, 토끼가 횡화인 케이스였고, 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엄마가 보통 정상이신 분들은 배가 아마 요렇게 배꼽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 토끼같이 횡화인 엄마가 배를 봤을 때는 이 머리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하고 크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아니고 요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위로 뿔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은 머리 부분이 조금 더 볼록 올라와 있어요. 물론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만져보게 되면은 되게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가나 횡화하면은 제왕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좀 둘째 아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제왕절개는 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이의 위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달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가 돌리기 방법에서 산부인과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짠! 산부인과에서 제가 횡하라고 하니까 요거를 주셨어요. 요걸 주시고 이걸 보고 따라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셨는데, 자세는 총 3가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엉덩이를 위로 들고 있는 고양이 자세, 그리고 바닥 쪽에 허리를 이렇게 받치고 다리를 드는 이런 브릿지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장 합조 운동이라고 해서 이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모아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여가 횡화 돌리는 자세에 대한 운동들을 찾아보니까 이 2가지가 가장 많고, 물론 이거 2개 말고 되게 막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자세나 이런 되게 산모가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자세들이 조금 있긴 해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대방이 도와주면 할 수 있지만 조금은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을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가 하시는 선생님들의 여가 돌리기 자세 같은 것들을 보고 제가 따라 해보기도 했거든요. 이런 따라 해보니 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너무 많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하기 힘든 자세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2가지 자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병원에서도 권하는 자세다 보니까 좀 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자세는 조금 숨이 차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래서 저희 토끼는 이 자세, 고양이 자세보다 이렇게 브릿지 자세 할 때 조금 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약간 그 배 있는 데가 약간 쓱 하는, 쓱 움직이는 이런 느낌? 그렇다고 뭐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갔다고 느껴지거나 막 그렇진 않는데 쓱 하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가 너무 힘들고 숨이 차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었고, 또 여기 설명에서 보시면 이 동작들을 2회 반복 실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브릿지 자세는 되게 오래 하거든요. 5분에서 6분 정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하는 걸 보면 좀 하기 힘들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이제 복직근 이개가 늘어나면서 임산부한테 좋지 않은 자세라고 이제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복직근 이개가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직근 이개는 이 정상 상태일 때 저희 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배 근육이.
근데 여기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배꼽 주변을 꾹 눌러보면 이게 복원되는 게 되게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복직근 이개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필라테스가 산전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어떤 움직임을 많이 안 하냐면 아까 보신 요렇게 배를 뭐 아래로,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내리는 운동 같은 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야 하는 자세라면 차라리 벽에 기대서,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 기대서 차라리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 배 쪽을 조금 내미는 이런 자세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배면은.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요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진 않았어요. 사실 뭐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고 요것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요런 자세를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해서 복직근 이개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뭐 이것도 크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세는 회사 화장실 벽면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자세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뭘 해도 우리 토끼가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느니 못해가지고 복직근 이개다 뭐 이런 거 뭐 걱정하는 것보다 전 토끼를 빨리 돌리는 게 더 급선무여서 제가 그 7주라는 그 기간 동안 이 고양이 자세, 브릿지 자세, 이 벽면에 기대는 자세 세 가지를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이 합쪽 운동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 횟수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주차가 점점 차지고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점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2주차 어떤 병원에서는 32주차까지 이 고양이 자세나 브릿지 자세를 하라고 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혹시 잘못해서 임산부가 양수를 좀 파열되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지 32주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제왕절개를 하고 이 자세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권하는 병원이 있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는 따로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34주차까지 28주에서 34주차까지 계속 요런 세 자세를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가나 횡화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에 다리를 많이 꼬거나 하면은 아기가 엄마의 그 Y존 부분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게 되면 잘 이렇게 정상 위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평소에 좀 바른 자세를 취해주시고 다리 꼬기보다는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까 쩍벌 자세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달이나 출산 직전에도 아이가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고양이 자세랑 브릿지 자세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돌기를 좀 기다려보자고 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아이는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되게 안심시켜주시는 편이었고, 이제 여가나 횡화 관련된 영상이나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니까 여가 회전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가 회전술. 요게 뭐냐? 여가 회전술은 짠, 요렇게 이 아이 머리가 위에 있는 걸 제가 여가라고 했죠. 여가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상 위로 만드는 거, 정상으로 만드는 거를 여가 회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실시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34주차 정기검진 받기 전에 제가 손으로 혹시 아이의 머리를 좀 돌려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가 회전술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자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가 회전술을 내가 받고 싶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의 상태랑 이제 산모의 상태가 모두 괜찮아야 되고, 뭐 탯줄이 뭐 아이 목에 감겨 있지 않아야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여가 회전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서 이제 자기 주치의도 그래, 여가 회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라고 했을 때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산모가 뭐 설득하면은 뭐 주치의가 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저희 선생님처럼 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다리자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제왕절개를 권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긴 있다. 하지만 저희 선생님은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34주차 때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토끼 머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주차 때부터 했었던 방법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 자세도 했었고, 브릿지 자세도 했었고, 그 벽면에 기대기, 벽 기대기 이런 것도 했지만, 제가 이 여가 회전술 말고 또 다른 의술의 힘을 빌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려.
뭐 제가 한의원 자주 다니는 거는 워낙 영상에서 소개를 많이 드려가지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32주차부터 저는 이 지음혈을 자극을 했어요. 한의원에서. 그래서 저희 방법은 어디서 찾았냐? 한의원이다. 한의원에 제가 부종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횡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한 32주차쯤 되니까 이제 한번 아이를 돌리는 자리가 있으니 이 자리에 뜸을 한번 떠보자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기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뜸을 뜨게 되면 아이가 자리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학 교과서에서 실릴 만큼 되게 효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뜸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 부분, 지음혈이 정확하게 어디냐면 이 새끼발톱 있잖아요. 새끼발톱 바로 아래 부분이거든요.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새끼발톱 바로 아래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30번씩 눌러주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30번. 좌우 모두. 그래서 매일 이제 저는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이 30번씩 지음혈을 집에서 눌러주고 2주 동안 34주차 지나가는 2주 동안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했는데 이 뜸 치료는 사실은 매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매일 한의원에 가긴 되게 어렵고 일주일에 그래도 최대한 평일만큼은 그러니까 5일이죠. 5일만큼은 한의원에 가서 이 뜸 치료를 했습니다. 요거를 2주 했으니 거의 2주죠. 그러니까 10일 한 거죠. 10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임산부는 한의원에서도 할인이 돼요. 비용 할인이 되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아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34주차 정기검진 때 저희 토끼가 머리를 아래로 돌려놓았는데 눈치를 못 챘던 이유는 그 토끼 머리가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배꼽이 있으면 여기 요 부분이 머리가 있었는데 이 머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행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가 계속 튀어나와 있길래 당연히 이쪽에 머리가 아직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토끼 여기 머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엉덩이가 가 있더라고요. 엉덩이. 그래서 제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총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희 토끼를 돌려놓았어요. 근데 이게 여가 회전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용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거를 한의원에서 거의 2주만으로 뜸치료로 3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걸 해결했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권하는 주차는 만약에 아이가 저처럼 뭐 횡하거나 아니면 여가이신 분들은 31주차 31주차쯤에 한의원에 방문을 하셔서 이거 여가 횡하 돌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2주차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작으면은 뱃속에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그래서 주차보다 조금 크신 분들은 31주차면 괜찮으실 것 같고 주차보다 좀 작으신 분들은 32주차 혹은 33주차 초반 요때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4주차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꼬리뼈가 눌리는 좀 기분이 드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서 이 꼬리뼈 있는데 쪽이 조금 눌렸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고요. 매일 제 몸을 초음파로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히 34주차 때 돌아간 것 같아서 2주 만에 효과를 봤다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한의원 선생님한테 전해드렸더니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좀 표시를 해드렸고 여러분도 태아 자세로 고민이 되신다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거 지음열 꼭 자극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정리를 하면 31주차나 32주차, 늦어도 33주차 초반까지 한의원에 가셔서 여가나 횡하이신 분들은 이 지음열 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의 최종 정리고요. 여러분 모두 순살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출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